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어떠한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은 과연 어떤 게 더 클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성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극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엄밀한 대학에서 배우는 정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묻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딸림 예제와 발례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열심히 여러 번 읽어보면 어느 정도 극한이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을 직감적으로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꼭 성질들 다시 매번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수열은 또 언제라도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수열하는 수열은 AN과 BN의 극한값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이냐. 기본 전제가 수렴하는 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자연수행에 대해서 AN과 BN의 크기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했더니 BN이라는 수열이 항상 커. 즉 B1이 B2보다 작아. B2는 B3보다 작아. B3는 A3는 B3보다 작아. A4는 B4보다 작아.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작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아는 숫자 안에서는 매번 작다라고 한다면 그 극한값도 어떻게 되겠다? 매번 작은 데로 가니까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아무리 평생 뛰어도 무한히 뛰어도 나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약간 고만한 극한값의 성질이죠. 그냥 뭐 영원히 나를 넘어설 수는 없다. 비엔의 수열이 약간 거만하듯 좀 얘기하는 것 같아.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극한의 성질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CN이라는 수열, 수렴하는 CN이라는 수열이 등장합니다. 이 수열은 모든 자연수N에 대해서 항상 AN과 BN에 끼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AN과 BN에 끼었을 때, 끼었는데 알파와 베타가 특별하게 이때는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고 한다면 CN을 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끼어 있다가 결국 알파와 베타가 같아지므로 그 끼어 있는 값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알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의 정리라고도 합니다. 샌드위치. 뭐 이렇게 싸서 먹는 뭐 그런 형태가 연상이 되죠. 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약간 한자를 섞어서 하면 압착정리라고 합니다. 압착정리.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은 그 사이값도 그냥 낀 값이 갈 수 있는 그 알파라는 값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정리 매우 중요한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런데 우리가 꼭 이러한 성질이 있을 때 참고라고 하는 걸 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 밑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두 수열이 이번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수열에 대해서 이거 AN이 BM보다 작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게 빠졌다라고 하는 거네. 그렇더라도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작거나 같다. 요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얘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AN이라고 하는 것 n분의 1, BN이라고 하는 것들은 n분의 2가 된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BN은 AN보다 항상 2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라고 하는 게 2이기 때문에 1보다 크겠죠. 그러므로 AN은 항상 2배, BN이 AN의 2배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그 극한값들 살펴보면 뭐로 가나요? 0으로 간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AN도 BN도 0이 되니까 항상 모든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BN이 같은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즉 이것도 극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값이다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값으로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극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그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값을 0에 가까운 값이 아니라 0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값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는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 샌드위치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 3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AN이라는 수열은 n 플러스 1분의 2n과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즉 요 분자라고 하는 게 1 더 크죠? 앞에 있는 2n보다 1 크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요 사이에서 항상 이 수열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니까 AN이라는 수열은 뭔진 모르지만 앞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수열도 뭐가 되냐면 2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는다. 즉 2와 2 사이의 값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낀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도 2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 샌드위치의 정리 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샌드위치의 정리라고 하는 것들은 극한의 증명에 아주 많이 쓰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샌드위치 정리 증명하는 과정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이거 문제 5번 보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n제곱 AN과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요 n제곱 곱하기 AN의 수열이 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 극한값이. 그러면 주어진 식을 n제곱이라고 하는 걸 다 나눠보자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AN은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되는가 보면 n제곱으로 나눴을 때 1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은 1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인데 각각의 값이 뭘로 수렴하냐면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리미트를 취했을 때 모두 취했을 때 가겠죠. 자, 즉 1과 1 사이의 값으로 리미트 값이 가기 때문에 AN의 극한값도 1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들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차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